여성 취업 다이어리. 먼저 이지영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부터 들어보죠. 네, 최근에 CJ나 SK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 재취업 여성들에 관련한 이슈들 굉장히 저희가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요, 포스코에서 그 협약식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했습니다. 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행복 구현 가치에 힘입어서요, 가출 청소년 보호 제도와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그리고 다문화 가족 해체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원을 상호 약속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기업들의 이런 변화 정말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많지도 하지만 굉장히 네. 행복한 일이 아닌가.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여성 지원 제도, 네. 과연 어떤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요. 네네. 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포스코에서는요, 이렇게 11개소에 3억 원 가량 지원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곳이 포스코라는 네네. 대기업이죠. 네. 그 선릉역하고 삼성역 사이에 있는 굉장히 엄청난 건물이 땅값 있어요. 비싼 데가 네. 우리 엄청 크게 있거든요. 포스코. 그렇죠. 예. 그러면 포스코에서 어떤 걸 지원 제도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세분하게 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곳에서는요,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기자재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이고요. 네. 또 정준영 회장님께서 또 포스코의 직장 어린이집을 네. 또 이렇게 개원식에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직원들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좀 힘을 많이 쏟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의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포스코, 근데 사실은 요 정도는 포스코 정도의 대기업이라면 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제가 너무 섣부르고 건방진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네, 어쨌든 대기업에서 이런 일들을 좀 네네네. 앞장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해준다면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데 큰 그럼요, 역할을 해주지 그럼요. 않을까 싶어요. 그 제 개인적으로 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회사 중에서 포스코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원 자녀들을 위한 등록금 지원 제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여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활발하게 대기업에서 이제 앞장서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이 가고 그렇죠. 굉장히 변모될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취업에 이제 지원하시기 전에 좀 이렇게 여성 지원 제도가 잘 돼 있는 기업을 좀 선택해서 지원하는 그래요, 것도 그래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리고요, 우리 여성들이 이 기업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좋다라는 네. 입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여성들의 입소문에 한번 휩싸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못 살아남든가 대박 터지든가. 진짜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기업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 포스코의 워킹맘을 위한 어린이집 확장에 기뻐하는 사우들도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어서 포스코 외에도 또 어떤 기업들이 있었나요? 네, 이어서는요, 하나그룹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같은 9월 2일이었고요. 하나그룹 그 김승현 회장님께서는요, 여성 친화 기업, 그다음에 일과 가정의 양립에 그 조화로운 직장으로의 변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출산을 앞둔 직원들에게는요, 일정 시간 그 근무 시간을 2시간 줄여주는. 그러면은 네.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2시간씩 일이 주는 건가요? 네,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2시간 정도 줄여드리고요. 네. 네, 모유수가 필요한 그런 직원들에게는 매일 2시간 차규 시간을 또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은요,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이런 시행을 하고 있는 하나 계열사들, 네네. 거기서 근무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그 육아나 임신이나 아니면 육아 기간 중에 저희가 앞서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을 변경하는 그런 탄력 근무 제도 네, 이용하는 제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7월까지 내년까지 17개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우선 처음에 개설을 했던 곳은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하나 케미컬 사택에 먼저 지어졌고요. 40명 정도 지금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까지는 서울 태평로 사옥과 여의도 사옥에도 함께 어린이집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보면요, 이렇게 그래요, 신혼 그래요. 부부들 중에서도 불임이 아닌데 난임 부부들이 상당히 맞아, 많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일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출산을 앞둔 직원들에게
2시간이나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출산율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예. 우리 여성분들이 임신했을 때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시간 일찍 끝내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민감한 네. 부분이 싹 한 방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네네. 또 아빠들한테도 좋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렇죠? 네. 뭐 모두가 좋은 제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게 훈훈한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여성 리더들, 임원을 이제 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왔다고 하네요. 어떤 힘을 기울였죠? 그래요. 네, 회사에서는요, 올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인력으로만 구성된 TF팀이 만들어졌었는데요. 네. 그곳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오고 또 회의도 많이 하시는 네, 그런 TF팀이고요. 근데 사실 하나 김승현 회장님께서는 2010년 4월에 그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글로벌 인재 네, 거기 채용 설명회에서 이미 앞서서 여성 채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하나는 화학 업종으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의 채용이 사실 많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여성 CEO도 우리가 키워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성 인력을 키우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분명히 큰 변화를 그렇죠, 만들어 올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로도 그래요, 또 그래요.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그 가운데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또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그룹은요, 올 초에 10대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비정규 직원 2,043명이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특히 대상자 가운데 60% 1,000명이 넘는 그런 수치가 여성이어서 여성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바람직하네요. 정말 네. 바람직한데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이게 일회성으로 맞아요. 끝나지 않을까 네네. 하는 늘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스스로 좀 원망스럽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요.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게 아니, 무슨 근데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변화들이 어떻게 뭐 우리 제도에 이렇게 뭐 여자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나요, 정말? 네, 지금 말씀드린 많은 제도들은 여성분들이 일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도들을 많이 정착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한순간에 막 이렇게 확 달라진 것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사실 적었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또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일과 또 가정을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기업에 계신 여성분들도 그리고 정부에 계시고 또 이렇게 저희 함께 고민하고 계신 이런 많은 분들도 관심을 좀 주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커다란 맞아요.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그래, 해봅니다. 일단 네. 하나에서 정규직으로 이전한 여성분 1,200분. 네. 일단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계실 수 있다는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도 들어보죠. 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취업 준비생들이.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하반기 공채와 그다음에 특징과 포인트를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올게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왔구나. 하반기 공채.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또 네.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번 하반기 공채는 매 공채가 좀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하반기 공채만의 어떤 특징 이런 걸 좀 찝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기업 이렇게 있나요? 그렇죠. 대기업과 공기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조금씩의 변화는 있습니다. 예전을 기본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바뀐 것들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자, 네. 특징들을 좀 알려주시죠.
주시죠. 네네. 네. 네네. 우선 현대자동차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2일부터 9일까지 그 신입사원 입사 지원서를 접수를 받는데요. 이번 공채에서는 입사 지원서 항목을 6개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원래 몇 개였는데요, 원래?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사실은 공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요, 그 이력서 그래요. 작성하는 것도 참 일입니다. 그렇죠. 회사별로 너무나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저는 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뭐 서류 봉투를 이만큼 들고 가길래 이들이 지금 뭔가 소송을 하러 가는구나. 네, 고소장이 아닌가 했더니 그 이력서였군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았길래 6가지를 줄였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른바 스펙에 대한 구직자들의 부담을 좀 줄인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통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어떤 구직자들의 열정, 끼, 막 이런 쪽에 조금 많이 좀 심혈을 두고 본다라는 우리 세계의 소문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우선 현대차는요, 6일에서 7일까지 그 도곡동의 힐스테이트에서 채용 설명회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방 대학교로 이렇게 옮기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 기아자동차도 그 채용 누리집을 통해서 이렇게 공지가 나갔는데요. 그 현대차는 5분 자기 PR.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이런 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3분 스피치, 예전에는 1분 스피치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좀 디테일하고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열정과 끼를 잘 표현하면은 서류 전형에서도 조금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 좀 특이한 게 이번에 발표가 됐다고 해요. 정말로 이렇게 뭔가 서류를 보는 스펙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드는 인재를 뽑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대면에서 뽑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 네. 학창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는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지만 네. 이 중간 정도의 친구가 써먹을 때가 더 많았던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인기도 더 많을 때도 맞아요, 많아요. 그렇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럼 그 스피치를 어떻게 하시냐 지금 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화가 그러게요.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피치에 대한 정답은 모르지만 우리만의 노하우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미 씨. 많이 아마 컨설팅을 해주셨을 거예요. 일단 정미 씨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가 네. 지금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얘기했는데 예. 정미 씨한테 기회를 드리면 접대 2시간 정도 혼자 계속 끊임없이 주절주절 맞아요, 되는 걸 맞아요. 보고 예. 뭐가 내렸구나. 네. 저분이 이제 뭐 신 쪽으로 가시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일단 보면 정미 씨 이제 노하우. 그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스피치를 하실 때 되게 뒤에 웅얼웅얼거리셔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확실히 어두와 어미를 종결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맛있게 말하는 법은 맛있게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다 보면 이 사람이 명사의 주제를 두고 있구나, 서술어를 되게 말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태진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뒤에 보면 이제 그 접속사 부분에 되게 말을 잘 끊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때부터 내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은 1분이나 3분이나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맞아요. 3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그거를 막 기술형으로 전에 이랬고 몇 년 태어나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재미없습니다. 맞아요. 재밌게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어떠신가요? 들어볼까요? 스피치 뭐 요령 이런 거? 예. 우리 정미 씨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디테일하게 뭐 말씀해주셨는데 강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팩트 있게 네. 자기 스토리를 좀 5초, 10초 동안에는 좀 주목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높낮이가 있도록 네. 임팩트가 있도록 스토리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응봉동의 김선자 씨가 지금 진짜 응봉동 김선자 네. 씨가 물어보신 질문이었는데요. 네네. 그럼 스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피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막연하게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이 정도로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러게요. 대답 잘해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사실 스피치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거기다 이제 딱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추가되면 됩니다. 스토리. 그럼요. 그냥 막연하게 떠드는 것보다 내가 이야기할 스토리를 쭉 하나 만드셔갖고 네.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스피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요. 우리 주말 엘라분들 중에도 열정과 끼가 넘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잘 숨겨두지 마시고 이제 사회로 나와서 본인의 끼를 한번 펼쳐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제 계속 예. 궁금한 사항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계속 문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이런 팁도 드렸고 하니까 현대차하고 SK그룹 한 12명 정도 취직을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이제 하반기 대기업 공채 사원 중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공기업도 그래요, 지금 그래요. 예, 공채를 뽑고 있습니다. 공기업. 한번 파헤쳐 보죠. 우선 공기업 준비하시는 학생과 취업 준비생 여성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하반기에는 조금 좁다고 합니다. 그 통과하려면 굉장히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 덧붙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절반이 하반기 공채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분의 1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그 30개 공기업 중에서 뭐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 비율이 아예 없거나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 한국전력공사와 네.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30개 기업들이 규모가 한 1,100에서 1,200명만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뭐 우리가 지금 뭐 대기업, 우리가 사실 주말일날 도전해서 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전에 하는 뭐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다뤄본 적이 있는데 연봉 1위가 사실 현대기아차입니다. 신규직 연봉 네. 1위가 현대기아차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공기업을 공기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뭔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사용할 수 대기업도 안정적이긴 생각을 하지 한데,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웬만해서 뭐 큰 사건 사고 터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는 그 진짜 저 그야말로 안정성 때문이지 그래요.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예. 하반기에 이 채용 공고가 있는 공기업들은 어디가 있나요? 우선 공채 규모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150명밖에 지금 신입을 뽑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 지난해보다 한 33%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207명을 뽑았던 그 한국 수자원 그 원자력은요, 그 공채 인원을 150명으로 또 줄였다고 해요. 안 그래도 줄인다고 들어가기 하면 힘든데. 뭐 다이어트 살 줄인다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공채 인원이 준다고 하니까 맞아요. 지켜보는 자로서도 되게 안타까워. 늘어난 곳은 하나도 없고 다 줄기만 했나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네. 특채의 개념으로 많이 좀 뽑았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왜냐하면 네. 취업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뽑아야 될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미리 뽑아놓고 나중에 공채 때 그렇죠. 공세 때 또 이렇게 줄여버리는 뭐 이런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런 그렇죠.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예. 어차피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유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네, 공기업 하는데 다들. 16개 공기업이 뭐 하반기 공채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하반기 20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했던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반기 채용 기원을 세우지 아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그 공기업 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네. 아예 채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남동발전과 서부발전,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조폐공사. 네네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 공개 채용을 상반기로 앞당겨 그래요. 우리 지금 기훈 씨가 얘기하신 대로 상반기로 이렇게 앞당겨서 하반기에는 우리 공채를 뽑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기업에서 많은 신규의 자원들, 많은 인재들을 많이 뽑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소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그럼 이제 예. 하나도 늘어난 데가 없는 거예요? 신규 채용을 하는데 늘어난 있겠죠. 공기업이 그렇죠. 있겠죠? 하나도 없진 않습니다. 네. 그 하반기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하반기 채용을 늘린 공기업은요. 한국전력 104명에서 300명 좋네요. 많이 늘었어요. 늘렸고요. 한국동서발전은 70여 명에서 110여 명으로 좀 늘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석유공사는 60명에서 70명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네네. 늘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요. 네. 그 한국수자원공사는 190에서 200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네. 20명에서 70여 명으로 한 5개 정도 예, 공기업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또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린 공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렇죠. 문이 좁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용 방식에 있어서 공기업의 채용 방식에 있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지난해와 그래요? 비교해서? 네, 한국 그 마사회하고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류 전형을 아예 없애고 직무 능력 그 검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우선 뽑는다고 했고요. 이것은 스펙 초월 채용 방식을 도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을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그게 끝나면 면접에
비중을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 기아차와 공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쭉 그렇죠. 알아봤는데 예,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끝나면 주말에 일할 도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몰래 비장의 카드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SK에서도 이번에 또 신규 채용이 있다고요. 공채 소식이 그렇죠. 있잖아요. 공채 소식이 있습니다. 네. 또 조금 신규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 싶어요. SK 한번 알려주시죠.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봤을 때, 지금 공개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수자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동서발전도 있고요. 네. 뭐 이제 광물자원공사 이런 데서도 조금씩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 텐데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SK. 예. 저희 그럼 SK 좀 본격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네네. SK 같은 경우는 20일까지 3주 동안 지원서를 좀 지원서를 받는다고 받는다는 하죠. 얘기도 있는 것 네네네. 같고요. 그래서 SK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물입니다. 네. SK는 한 3주 동안 지원서를 받는데요. 광주, 전남대를 시작으로 해서 5개 그 거점 지역을 통해서 채용 박람회를 열고요. 네네. 학력에 무관하게 필기 시험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그럼 필기 시험 합격하면은 필기 시험은 그 인적성 검사와 영어 능력 검사를 영어 포함한 검사, 거죠. 네. 네네. 그래서 한 공채를 통해서 한 1000여 명을 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학력 그래요. 무관 요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네요. 공채에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나와 있는 하반기 공채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SK, SK, 그리고 예. 공기업들 몇 공기업들. 군데 네. 그리고 또 인원이 많은 곳에서 인원을 좀 축소했지만 네. 또 많은 곳에서 또 인원을 많은 곳은 아니군요, 사실. 그래도 늘린 곳이 늘린 곳도 있어요. 있다라는 정도. 네. 그래서 다들 공채와 이 기업 취업 준비하신 분들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성들은 되게 집요하고 디테일한 그런 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수한 정보력들이 있는 와중에 플러스 알파를 더 하셔야 된다는 스마트한 그런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스토리 얘기했지만 자기만의 그 기업과 본인이 지원하는 곳을 그 접합을 시켜서 스토리를 잘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역량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거의 한 맞춰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보력과 그다음에 너무 카더라 통신에 좀 의존하지 않았으면 네. 그거 하다 보면은 내가 한 거 다 지우게 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잃을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네. 뭐 하반기 공채를 포기한 인원 뭐 퍼센테이지가 한 60%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된 거를 차근차근 나눠서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기업에 네.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면접이나 아니면 임원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 분명히 그게 네. 있거든요. 어떤 면접과 유형 같은 게 채용은, 있으니까요. 예. 딱 하나입니다. 네. 역지사지. 내가 뽑고 맞아요.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끔 내가 되는 사람이 되면 CEO라면, 될 내가 것 같아요. 면접관이라면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지영 컨설턴트도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선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과 달리 더 강점인 부분 앞서 말씀하셨죠. 산업군이나 직종이 또 따로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직군이나 이런 쪽은 남성분도 오히려 별로 뽑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뭐 승무원 같은 경우에도 남성분은 거의 뽑지 않고 여성분들이 네. 주를 이루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성분들이 주력을 할 수 있는 산업군을 좀 찾으셔서 주력을 하시는 게 또 어떤지 싶네요. 그래요, 자, 오늘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여성 취업 관련 이슈들 여성 취업 다이어리에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